최근에 파스쿠치 매장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번화가나 주요 상권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브랜드였는데 요즘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카페 1세대로 불릴 만큼 이름을 알렸던 파스쿠치, 그런데 왜 지금은 점점 그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파스쿠치의 입지가 점점 약해지는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스쿠치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파스쿠치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몬테체리뇨에서 1883년부터 커피 사업을 시작한 아주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무려 140년의 역사를 지닌 브랜드로 오랜 세월 쌓아온 커피 블렌딩 기술과 이탈리아 정통 에스프레소 문화를 자랑하죠. 이 브랜드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곳곳에 진출해 있고 한국에는 2002년 SPC가 라이선스를 확보해 들여오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1호점은 홍대에 오픈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탈리아 감성을 강조하면서 프리미엄 카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점은 지금도 전 세계 파스쿠치 매장 수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 몰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파스쿠치가 한국에서 더 큰 존재감을 가졌던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셈이죠. 하지만 그랬던 파스쿠치가 지금은 왜 존재감이 약해졌을까요? 2021년 기준으로 약 523개였던 매장이 2025년 현재에는 약 470여 개로 줄었습니다. 50개 정도 줄어든 거니까 단순히 숫자만 보면 몰락이라는 표현은 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숫자 감소가 단순한 정리 수준이 아니라 브랜드 자체의 성장 정체와 위축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특히 카페 시장이 포화된 지금 점포수 감소는 곧 시장 경쟁력 약화를 의미하죠. 그럼 파스쿠치는 왜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성 실패, 둘째는 SPC의 전략 실패입니다. 먼저 감성 실패에 대해 얘기해보면 파스쿠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탈리아 감성을 내세웠습니다. 문제는 이 감성이 한국 소비자, 특히 MZ세대에게는 점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예쁜 인테리어나 고급스러운 분위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커피 맛은 물론이고 가격이 적당한지, 메뉴 선택의 폭은 넓은지, 또 다른 카페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까지 따져보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파스쿠치는 여전히 클래식한 이미지에 머물러 있죠. 브랜딩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SPC의 경영 전략에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2025년 현재 파스쿠치 아메리카노 가격은 4,700원으로 스타벅스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스타벅스는 충성 고객층이 워낙 탄탄하고 브랜드 경험도 다양하죠. 반면 파스쿠치는 비교적 존재감이 약한 상황에서 가격까지 비슷해지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파스쿠치를 선택할 이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건 SPC의 노동 문제입니다. 2022년 10월 15일 SPC 계열사 샤니의 협력업체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생산 라인에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SPC 불매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많은 소비자들이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던킨, 파스쿠치 같은 계열 브랜드까지 불매 대상으로 인식하게 됐죠. 물론 SPC 측은 이미지 회복을 위해 TV 광고, 사회공헌 CSR 캠페인 기부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떨어진 신뢰를 되찾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금세 떠나지만 돌아오게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진심이 필요하거든요. 이쯤 되면 그럼 파스쿠치만의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국내 카페 프랜차이즈 시장은 현재 격변기를 겪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로 여전히 확장을 계속하고 있고 투썸플레이스는 디저트와 함께 먹는 프리미엄 전략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폴 바셋은 고급 원두 커피를 강조하면서 커피 애호가층을 사로잡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파스쿠치는 어떤 콘셉트도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급 브랜드로 포지셔닝하기엔 스타벅스나 폴 바셋처럼 차별화된 상품이나 스토리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가성비를 앞세운 저가형 브랜드처럼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요즘은 이디야, 컴포즈, 메가커피처럼 가성비 좋은 커피를 찾는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잖아요. 이들은 2,000원에서 3,000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장인, 학생 등 실속형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문제는 파스쿠치가 이 저가 시장에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결국 고급도 아니고 저가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파스쿠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중심을 잃고 있는 셈이죠. 감성만으로 승부하기엔 시대가 바뀌었고 그 감성조차 지금의 소비자에겐 충분히 와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파스쿠치는 한 가지 콘셉트에만 머무는 사이. 시장과 소비자들은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도 있습니다. 먼저 시대가 바뀌면 소비자도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브랜드 이름만 보고 고르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이젠 브랜드도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속해서 새롭고 유연한 시도를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예전처럼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론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입니다. 빠르게 인정하고 진심을 담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보여주기식 대응보다는 진짜 바꾸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야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믿어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가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소비자들 가격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특히 브랜드 인지도가 약해진 상태에서 가격을 올리면 왜 올랐지? 라는 의문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땐 그만큼의 가치나 차별화된 경험이 꼭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결국 파스쿠치는 전통도 있고 감성도 있는 브랜드였지만 그 전통을 지금의 흐름에 맞게 잘 풀어내지 못했고 또 위기를 제대로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서 조금씩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스쿠치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로서의 헤리티지를 살리고 한국 소비자에게 맞춘 차별화된 전략을 다시 짠다면 충분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잠재력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스쿠치의 현재 위기는 단순히 한 브랜드의 문제가 아니라 치열해진 시장 속에서 어떤 브랜드든 겪을 수 있는 위기라는 점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파스쿠치가 흔들리는 이유를 감성 실패와 SPC 전략 실패라는 두 축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스쿠치가 앞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알찬 브랜드 이야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